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뒤통수를 쳤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 사건, 도대체 왜 일어난 건지 두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선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한국기업 합작공장에서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을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송한 그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영상, 한국인들로 보이는 이 직원들에게 발에 쇠사슬을 차고요. 손발을 묶어서 연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버스에 저렇게 등도를 올려서 서게 만들고 수갑을 채우고 쇠사슬을 채우고 구금하는, 체포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체포당한 사람들 중에 한국인이 300명이 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김 실장님, 네. 마치 군사작전 같은 급습이었다고 하죠? 제가 뭐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에 가서 그리고 이제 한미동맹이 체결된 이후에 지금까지 저렇게 300여 명이 한꺼번에 체포되거나 한 것은 처음이고요. 예. 게다가 지금 저 동영상을 보면서 아주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수갑을 차고 그리고 이제 발에는 쇠사슬까지 차 있잖아요. 예. 저게 동맹인 미국에서 지금 벌어질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제 질문하신 것처럼 저기에 동원된 미국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아하. 이제 이민단속국뿐만 아니라 국토안보부를 포함해가지고 한 10개 단체가 같이 합동으로 지금 저거를 단속에 나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용 차량하고 헬기까지 동원이 됐거든요. 헬기까지요? 그래서 저 모습을 보면은 저게 마약 소탕하는 작전이냐, 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테러범을 잡기 위한 작전이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예. 그래서 저게 동맹에 대한 예우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왜 우리 한국 기업이,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꽤 있는데 예.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고 대만도 있고 뭐 또 다른 나라들도 있잖아요. 예. 우리가 무려 76억 불이나 들여가지고 지금 조지아주에 현대자동차하고 LG 엔솔, 그러니까 같이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저기 투자하는 거기에 대한 예우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체포당한 사람들이 있게 될 그 현지 구금 시설은 어떤 곳인가 궁금한데 미국 현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종원 변호사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포크스톤 이민구치소의 경우는 현재 미국 최대 규모의 이민구치소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최대 규모의 구치소인 경우에도 400명, 500명에 가까운 인원이 한꺼번에 입감이 되실 경우에는 이제 거주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질 가능성이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구금 시설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으로 알려져 있고 이분들이 얼마나 시간을 그 공간에 있어야 되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일단 우리 외교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중요하겠죠. 조현 외교부 장관의 목소리도 이어 듣고 오겠습니다. 필요하면은 제가 워싱턴에 직접 가서 미 행정부와 협의를 하는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 실장님께서 앞서 언급 주셨습니다만 이게 과연 동맹국에 대한 예우이냐. 이것은 외교적으로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외교부 장관도 저렇게 나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외교부에서는 재외국민대책본부를 일단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 그 대책본부에서 이미 우리 외교부 장관하고 지금 애틀란타 총영사, 그러니까 조지아의 주도예요. 그 주도에 있는 총영사하고 전화도 통했고 영사를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사가 몇 명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300명이 넘는 한국인들에 대한 영사 조력을 하려면 몇 가지를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에 감금되신 분들 중에서는 뭐 저는 이제 매일 아침에 어떤 특정한 약을 먹습니다만은 그 약을 먹는 사람들도 있단 그렇죠. 말이죠. 그런데 저기 이제 갇히신 분들 중에서는 약 갖고 뭐 이렇게 일하러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300여 명이 넘으니까 저 사람들이 다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 자기 변호를 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통역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전에 지금 저 한인 변호사가 나오긴 했지만 저게 이제 집단적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할지 그렇지 않으면 1대1 선임을 할지는 모르지만 변호사들에 대한 어떤 리스트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 계신 분들 구금되신 분들한테 알려줘야 될 필요도 있을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비자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뭐 논의가 되면 그때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정상적인 취업 비자를 받고 가신 분들 중에서도 저렇게 한꺼번에 그냥 구금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구분들이 또 필요하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몇 분이 가셨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당 한 명씩, 한 사람당 1분씩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300분이면은 예, 예. 300명이면 5시간이잖아요. 예. 한 사람이면. 그럼 영사가 몇 명 갔는지는 몰라요. 예. 모르지만 최대한 많은 인원이 가서 빠른 시간 내에 네. 통역 문제나 권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 문제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앞서 목소리를 들었던 그 이종원 변호사도 이게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체포가 되면 적체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공장은 어떤 곳이길래 이런 체포 사태가 일어난 걸까?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내세웠던 곳이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Which will strengthen our collaboration between with American enterprises in diverse technologies such as robotics, urban air mobility, autonomous driving, AI. So Chairman Chung, thank you again for choosing the United States. We will not let you down. And over these last 2 days, I've been focusing all the ways in which 이 소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제 짚어볼 건데 지금 저렇게 우리나라가 투자를 한 공장이에요? 왜 이런 일이 저 공장에서 벌어진 걸까요? 만에 하나 역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의 불법 취업 노동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무장된 헬기, 장갑차까지 동원해서 급습했어요. 예. 무려 10개 기관이 400여 명의 군을 동원한 겁니다. 근데 사전, 사후 이제 통보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인권 침해죠. 동맹국에 대한 무시고요. 예. 분명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는 분명합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여기 지금 비자를 봤더니 관행적으로 해왔던 단기 이제 비자다. 이거는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값싼 불법 노동자 대신에 미국인을 직고용하라라는 압박이에요. 예. 당초 여기는 현대차와 LG엔솔이 50대 50, 최초 6조 3천억 원에서 추가 투자해서 거의 10조 원 가까이 투자하고요.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2031년까지 미국인 현지 8,500여 명을 고용하기로 약속된 투자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공장 건설에서부터 미국인을 직고용하라라는 압박이고요. 두 번째가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일자리 성과는 불법 이민자로 채워져 있다라고 흠집을 내면서 동시에 자신이 만든 일자리야말로 진정한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다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라는 것도고요. 세 번째가 아니 그러면 왜 현대차인데? 다른 데도 있잖아요. 지금 이미 일본은 행정명령에서 서명했어요. 예. 우리는 아직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시범 케이스가 된 거예요. 일본, 유럽이나 다른 해외 투자 기업들한테도 경고장을 날린 셈입니다. 예. 왜냐? 아니 체포 당시 영장은 아직 죄가 확실히 판명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영상을 공개한다? 저건 인권 침해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소송이 가능한 사건이에요. 예. 자,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이번 단속은 단지 법 집행을 넘어서 정치 그리고 국제 투자를 동시에 노린 전략적 행보입니다. 전략적 행보. 그런데요, 이 사태가 국제법은 고사하고 국내법은 지켰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중남미, 남미 국적자 4명의 이름만 있었다는 겁니다. 실장님,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굳이 체포 대상이 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저게 이제 왜 남미 사람 4사람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히스패닉 계통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많으니까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비자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상 이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스윙 스테이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 할 때마다 한 번은 공화당 쪽으로 한 번은 민주당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대통령 후보자들이나 또는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예요. 지금은 이제 상원이 둘 다 공화당 의원들이고 그리고 이제 하원들은 여기에 14자리가 배치가 돼 있는데 공화당이 9개, 민주당이 5개거든요. 예. 그럼 내년도에 이제 더 많은 이제 공화당 표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신고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두 전문가분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이번에 한인들이 대규모로 체포된 이유에는 비자 문제가 컸습니다. 미국 현지 전문가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체포되신 분들에게 많은 분들이 B1, B2 이제 단기 방문 비자 또는 에스타 무비자로 입국되신 분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자에 대해서는 약간 좀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무비자 입국자는 아무런 취업이나 노동 활동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한국 기업, 한국 단기 출장자들이 사실은 무비자 또는 B1, B2 비자로 입국을 하셔서 미국 내 업무를 보고 가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별 문제가 없으셨고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비자를 발급하는데 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학생들한테 제공되는 비자 자체도 오래 걸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B1, B2, 이스타 비자로도 업무를 봐왔는데 이번에 그러면은 이게 관행적으로 해왔던 건데도 이번에 걸렸으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가 돼야 될까요? 우선 이제 비자를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B1, B2 비자 같으면 단기 체류 주로 이제 주재 상사원들이 많이 이제 사용하는 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F 비자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M 비자 사용을 하고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주로 H1B, H2B 또는 이제 J 계열의 비자 이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저기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비자를 받으려고 하면은 사실상 그 H1, 2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지 않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B1, B2 비자나 에스타 이제 우리 비자라고 사실상 미국에 관광으로 여행 갈 때 90일 동안 이제 체류할 수 있는 그 비자 받아가지고 주로 갔다 오거든요. 예. 그런데 에스타 비자를 받아서 또는 B1, B2 비자를 받아가지고 저기서 활동을 예를 들어서 산업활동에 종사하게 되면 저건 불법이죠. 그런데 불법을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지금은 이제 저것을 왜 그러면 들춰냈느냐 하는 게 문제잖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올해 2022년도에 추방 목표가 100만 명입니다. 예. 그러면 한 달에 3천 명이거든요. 하루에 3천 명. 하루에 3천 명 정도 해야 100만 명을 채울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어디를 목표로 해야 되느냐? 주로 이제 히스패닉 계통이 이제 자주 모이는 곳.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새벽에 어떤 노동자들 이렇게 일하러 나가실 일일 노동자 하는 모임들이 미국에서도 똑같은 장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주로 급습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조지아주에서 우리 한국의 현대자동차하고 LG 엔솔이 하는 거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내년도에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선거 그것도 고려를 했을 거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한 군데를 때려서 여러 군데에 경종을 준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업을 때리긴 했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미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일본이나 대만이나 또 다른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정식적으로 비자를 받지 않고 다른 융통성을 보이는 비자를 가지고 가서는 안 되겠다. 다시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인들을 더 많이 고용해야 되겠다.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미국인 고용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미국의 실업률이 조금 상승하는 거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인을 먼저 직접 고용해라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소장님.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이번에 체포 작전이 펼쳐진 데가 이제 배터리 공장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숙련 노동자가 처음에는 필요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미국은 FTA를 체결한 국가와는 전문직 파견 이제 비자 쿼터를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한국도 한미 간 FTA가 체결됐기 때문에 쿼터가 있느냐? 저희는 쿼터가 한 명도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호주의 경우는 10,000명 이상의 전문직 취업 비자 쿼터를 주고 있고요. 예. 여기에 캐나다, 멕시코, 대만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가 된 배터리나 전기차 공장의 경우에는 이게 첨단 산업의 경우에는 공장을 가동하거나 건설하거나 초기에는 전문 숙련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미국 현지에서 구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이 조치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강한 이민 정책을 좀 고수하다 보니 4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영장이 현지에 가보니 대부분 단기 취업 비자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취업 비자가 아니거나 아니면 이제 무비자로 온 이제 관광 비자였다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예. 우리가 향후 지금 이게 만일 자제갈질이 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이제 5천억 달러 이상의 투자, 대미 투자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지금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분들의 안전과 플러스 앞으로 미국 현지에 출장 가게 될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전문적인 이제 비자 쿼터를 좀 요구할 필요는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 비자 제도 개선 없이는 공장 건설과 투자가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분명히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이 기회에 일그러진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 만들어야겠습니다.